네, 안녕하세요. 리치면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양매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양매수 전략도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또 5일선 추세 잡고 추세 잡는 양매수 전략을 또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전략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양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매수 전략.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겠다. 상방 트렌드로 진행이 될지 하방 트렌드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콜 포지션과 풋 포지션을 모두 매수를 함으로써 향후에 향후에 이제 방향성과 변동성을 커질 것을 기대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자, 지난번에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할 것 같으면 콜과 풋의 양합, 콜의 값과 풋의 값, 양합을 가지고 양합의 저점을 노리면 된다. 양매수는 일단 저점 공략이 중요합니다. 예, 뭐 네이키드 전략인 매수 전략, 네이키드 매수 전략 무조건 하여튼 뭐 저점에 잡아야 그래도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매도 전략은 뭐 어차피 시장의 어떤 그 고점에서 또 매도 진입해야만이 또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 이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동안 뭐 많이 보아드렸죠. 지난번에도 일봉상에 있어서의 진입. 뭐 일봉은 오버나이트 하고요. 이 양매수 포지션을 뭐 끌고 가겠다. 양매수 포지션을 뭐 3박 4일을 끌고 가겠다. 뭐 6박 7일 끌고 가겠다. 추세가 나는 방향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끌고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일봉 기준으로 양매수 진입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된 형태입니다. 요즘 시장이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죠. 자, 시장이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물론 이제 장중 변동성은 뭐 1포인트, 2포인트 크게 움직이는 그런 그 경향이 있지만은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밴드 속에 갇힌 장세, 그런 장세가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한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세가 아침부터 장 마감 시까지 한 1.6포인트 정도 진동폭을 주었거든요. 뭐 콜의 값도 뭐 상승하지 않고요. 풋의 값도 상승하지 않는, 그야말로 콜과 풋의 양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양 프리미엄이 빠지는 장세가 오늘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한 11만 2천 개, 선물 기준으로, 선물 계약 기준 11만 2천 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10만 개 수준이 좀 안 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양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기 전에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면 언젠간 한번 폭발을 해 주겠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거래량을 이제 매집을 하다가 폭발시키고 하는 것처럼 선물 쪽의 동향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뭐 10만 개가 안 되는 거래량, 일중 거래량 뭐 7만 개, 9만 개 수준까지 아주 최저 거래량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패턴이 이런 패턴에 아주 유사하다, 유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해도 좋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마감 정도의 뭐 양매수, 콜과 풋을 동시 매수해서 한번 넘어가는 거, 오버나이트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장 마감 시에 이제 종가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 한 2, 3일 정도의 시세 방향성을 보는 거죠. 박스에 갇히면 시장은 항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터지든지 하단으로 붕괴를 해서 또 하단 다운 트렌드를 주든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형태가 아주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의 패턴과 지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렴하고 나서 절대적으로 방향성을 5일선 이평선이 그대로 20일 이평선 위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터지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양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콜 방향성의 델타 플러스 알파의 값, 감마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런 구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을 장중에 계속 지켜봤는데 외국인들의 그 수급 관계가 매우 어떠한 그 뭔가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급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순매도, 누적 순매도를 좀 말씀을 드렸죠. 누적 순매도가 25,000에서 3만 개 정도, 3만 개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추가로 나올 만한 선물 매도 물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터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의 동향이 이렇습니다. 요 패턴이 만약에,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고요. 뭐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뭐 조만간에 한번 터진다 그러면 이런 패턴의 시장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물론 이건 뭐 거꾸로죠. 하방으로 깨지게 되면 물론 하방 깨질 때 더 무섭게 달립니다. 우리가 시장이 콜의 움직임과 풋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이 선물이 만약에 5포인트 상승을 했다. 또 선물이 만약에 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했을 경우 콜 달리는 속도와 풋의 달리는 속도 어디가 더 빠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풋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변동성을 주었을 때 하방 쪽으로의 풋에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의 개념은 상승을 할 때는 사실 어떤 상승을 하는 힘의 크기가 약간은 인위적인, 뭔가 메이저들이 시장에서 무언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번 하방으로 깨질 때는, 붕괴될 때는 말이죠, 인위적인 것보다는 이 매매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른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콜이 만약에 뭐 300% 달릴 때 같은 시장의 상황에서는 풋은 하방 쪽에서 달릴 때 뭐 한 500%, 600%의 어떤 스윙의 크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 풋의 어떠한 스윙률 게임에 더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런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수렴을 하면 반드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나 방향성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 이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장중에 나는 오버나이트가 싫다. 양매수를 하고 오버나이트를 해도 말이죠.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콜과 풋이 동시에 마이너스 되면서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오버나이트도 정확한 타이밍이나 정확한 구간에서 진입이 되어야만이 큰 변동성, 한쪽에서의 큰 변동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뭐 막연하게 내일쯤이면 뭐 양매수에서 한쪽 방향의 가능성이 좀 터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부터 그 마이너스 되면서 콜의 값도 마이너스 되고요, 풋의 값도 마이너스 되고, 양매수의 의미가 그야말로 양매수에서 정말 재미 못 보는 그런 그 진입 그런 그 오버나이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양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그럼 진입을 할 것이냐.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차트가 비교 차트입니다. 뭐 어느 증권사의 HTS나 다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일단 풋 값의 변동성을 준 거고요. 빨간색이 콜의 값의 변동성을 준 겁니다. 그럼 그 데이 트레이딩으로 양매수를 취했을 때 양합이 최저점일 때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등락률 비교 차트예요. 등락률 비교 차트. 콜 값의 등락률과 풋 값의 등락률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통상적으로 양합이 최저점일 때는 콜의 값과 풋의 값이 교차할 때, 교차점일 때 양합이 최저값에 이릅니다. 뭐 이건 뭐 경험치적인 얘기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좀 아끼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물론 뭐 매일같이 이런 현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차트를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9일이네요. 1월 9일 날 보세요. 1월 9일 날 아침 출발 부근에서, 자, 아침에 한 뭐 1시간 정도, 이런 정도 콜의 값과 풋의 값이 교차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결국에는 10일 날 아주 큰 폭으로 터져버렸죠. 풋 쪽에서의 큰 폭으로 터졌습니다. 풋 쪽에서의 수익률 관계가 7, 8, 9, 거의 뭐 100% 터졌죠. 한쪽에서 100% 변동성이 터지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에서의 100% 수익률이 지내면 그 반대 포지션에서는 마이너스 50% 정도가 수익률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 마이너스 50이면 50% 수익이 나는 거죠. 원금의 50% 정도 수익이 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콜의 값과 풋의 값이 교차하는 시점이 양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 날 보세요. 14일 날도 보시면 오늘이 16일이죠. 어제 그제입니다. 14일 날도 보시면, 자, 영선 아래에서 등락률 영선 아래라고 하는 것은 풋의 값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 콜의 값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 서로 값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교차할 때가 뭐라고요? 양합이 최저점일 때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동시 매수, 콜도 매수, 풋도 매수 하시게 되면 한쪽으로 방향성 터질 때 청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교 차트인데요. 각 증권사 HTS를 잘 메뉴를 살펴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매 전략에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필요로 하는 차트입니다. 자, 스프레드 차트예요. 양합을 뭐 계산기로 뭐 계속 두드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합의 크기를 뭐 차트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스프레드 차트를 콜의 값과 풋의 값을 설정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차트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녹색 라인이 있죠. 녹색 라인이 콜풋 설정한 그 값에 양합의 크기를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합의 크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날이 이제 어제 흐름이에요. 어제 제가 요것을
콜 260과 풋 250을 설정을 해서 스프레드 차트에 입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 장중에 양매수를 하게 되면 뭡니까? 손실 마감이죠. 그죠? 자, 보세요. 녹색 라인이 스프레드 양합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양합의 값이 아침 초반전 9시 한 20분, 30분 경에는 3.7이 됐습니다. 3.7. 3.7에서 마감 시에는 뭐예요? 3.35, 3.40 수준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양매수를 아침에 했다라고 하면 40틱, 40틱이 손실이에요. 40틱이면 5, 4, 20만 원 정도 한 계약씩 들어갔을 경우 20만 원의 손실 마감하는 날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콜과 풋이 자동적으로 프리미엄이 죽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 뭡니까? 예.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 양매수 손실 마감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콜이 260이고요. 자, 풋이 250입니다. 어제 15일입니다. 콜의 값과 풋의 값이 교차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교차하는 포인트대가 나와 있나요? 교차하는 포인트가 없죠? 자, 그림을 보시면 교차. 14일 날은 서로 크로스 교차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양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그러니까 15일 날은 양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타이밍은 매일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이 전략을 소개해드리면서 양매수는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양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같은 양매수 포인트, 진입 포인트가 나오지를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차트에서 그냥 결과치를 그대로 보여주죠. 예. 장 초반에 3.70 양합해서 3.35, 3.40 수준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양매수였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손실 마감을 한 날이다. 그래서 스프레드 차트와 비교 차트 두 개를 설정을 하셔야 양매수 전략을 조금 즐겁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증권사나 다 있어요. 스프레드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스프레드 차트 활용하는 그 메뉴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양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내일 당장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다.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아마 느낌이나 필이 오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인데, 상당히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심값 이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양매수를 취하려면 중심값 이론에 투철해야 됩니다. 중심값 이론. 핵심입니다, 이게. 선물할 때도 핵심이에요. 옵션도 핵심입니다. 중심값 이론. 선물이 말이죠. 시장에서 만약에 업트렌드로 장대 양봉 가는 날 있죠. 쭉 아침부터 해서 쫙 갑니다. 아침부터 해서 끝까지 막 이제 달리는 장세가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달립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달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달리다가 쉬는 구간이 있죠. 딱 쉴 때 어디에서 쉽니까? 선물 지수가. 바로 중심값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만약에 시장이 횡보를 주다가 한번 딱 쳤습니다. 위로. 딱 치면서 계속 합니까? 안 그렇죠. 딱 치면 거기서 또 매도 세력이 등장하죠. 매도를 누군가 쳐요. 이익 실현하느라고 매도를 칩니다. 그럼 매도 치면서 밀립니다. 눌림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눌림목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또 N자형 패턴 많이 들어보셨죠? 눌림목이 발생하는 거, N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N자형 패턴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할 수가 있죠. 선물도 장중에 N자형이 많이 나옵니다. 상승 트렌드에서는 중심값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심값에서 터닝하는 N자형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심값은 장중에 계속 보셔야 돼요. 시장이 하방 트렌드다. 장대 음봉 깨지는 날 있죠. 그대로 쭉 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도 역시 중심값에서 바운딩 되고 중심값에서 되밀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심값에 왔을 때 수렴한 거예요. 중심값에 왔을 때는. 예. 중심값에 왔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흐름이 상방으로 딱 치다가 발산이죠. 상방 치면. 그 다음에 중심값에 딱 붙입니다. 그럼 수렴한 겁니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어떠한 그 타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협하다가 또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또 이제 크게 가는 겁니다. 상승 트렌드에서는 그렇고, 이제 뭐 다운 트렌드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매도 세력이 강하게 강하게 슬라이딩 하면서 떨어지다가 또 바운딩 됩니다. 바운딩 되는 그 자리가 중심값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게 바로 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값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서로 타협하고 수렴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값 이론. 자,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바로 이런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게 이제 9월 16일 날 날짜인데요. 뭐 차트 캡처한 거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캡처를 해 와 봤습니다. 요 시스템은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런 차트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침에 이제 여기서 딱 상승 흐름이 한번 주어졌죠. 그 다음에 하방 흐름 주어졌죠. 자, 요 핑크색 라인이 중심값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심값 이론. 중심값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방 흐름 주고 바운딩이 딱 됐죠. 바운딩이 되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 했어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타협점이 바로 중심값이라고 했죠. 타협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산 주고 수렴을 했어요. 중심값에서 한 1시간 정도 흐름을 횡보성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하방으로 깨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중심값에서의 포지션. 자, 여기서 또 핵심적인 아주 맥점이 될 만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양매수를 하실 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양합이 최저점일 때 진입해야 양매수의 수익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선물로 치자면은 중심값에 선물지수가 와 있을 때 양합, 코레합과 푸세합 양합이 최저점이 됩니다. 자, 메모들 하십시오. 이거 핵심입니다. 선물지수의 중심값에 와 있을 때 코레합과 푸세합의 양합이 최저점이 되고 거기서 양매수의 진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비교 차트 보여드렸죠. 스프레드 차트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선물에서의 중심값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선물 지수가 중심값에 위치해 와 있다. 비교 차트 딱 보시면 보나마 안 합니다. 거기서 양합이 최저점에 와 있어요. 스프레드 차트 보면 양합이 바닥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 지수를 활용한 양합의 최저점 잡기. 예, 이게 바로 중심값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들으셨고요.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으로 뭐 파생 시장에서 제가 그동안 쭉 쌓아온 경험치나 어떤 그 노하우들을 지금 방송에서 가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검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좀 가지셔도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심값 핵심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셨죠? 자,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시장은 늘 중심값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중심값에서의 발산. 자, 중심값에서의 양매수는 발산할 때 수익을 준다. 자, 여기서도 중심값이 한번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서 중심값에서 바운딩 주다가 되밀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쳤죠. 그래서 중심값의 선물지수가 중심값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값으로부터 강하게 상방으로 가느냐, 강하게 또 하방으로 붕괴되느냐, 그것은 중심값에서의 어떤 수급관계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중심값은 어떻든 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의 양매수 진입 시점은 양매수에 대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전에서 그런 제가 경험치를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심값에서의 그 양매수 포인트 진입니다. 선물 지수를 이제 양매수 진입,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양매수에 대한
선물지수 활용한 진입 포인트 지금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매수에 대한 진입 포인트 계속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에서의 중심값, 그 중심값의 시세가 와 있을 때 양매수의 진입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차트에서도 계속 이제 한 번 더 신뢰를 들어보면, 자, 이런 날을 보세요. 이런 날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런 날은 진짜 양매수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터진 날입니다. 종가가 고가가 되는 날이죠. 이런 날은, 그죠? 종가가 고가가 되는 날인데, 자, 이런 날을 보시면 아침 초반전에 이제 상승 흐름 한번 주었죠. 자, 반드시 중심값 꺾고 들어가죠. 한번 접었다 올라가죠. 자, 정확하게 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N자형 패턴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중심값 라인 근처에서 접었다가 다시 가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값에서 접는 경우, 접었다 다시 재상승하는 N자형 패턴이죠. 이런 자리에서 양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날은 또 콜 쪽에서의 달리는 속도가 빨라요. 네, 빠릅니다. 그래서 거의 먹습니다. 이런 날은 먹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아주 해피하게 먹는 날입니다. 하여튼 장대 양봉이 터지거나 장대 음봉이 터지는 날은 양매수 진입하면 거의 먹습니다. 예, 수익이 납니다. 예, 한번 접었다가는 중심값에서의 진입.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런 날 차트를 한번 보셨죠? 자, 이런 날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중심값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날인데, 자, 이런 날은 보십시오. 자,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한 세 차례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죠. 자, 전반전에 이제 이 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한 방 딱 나왔죠. 12시 44분 24초에 고점을 치는 한 방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견딜 수가 있죠. 내가 여기서 뭐 콜 잡았다, 풋 잡았다 하면 막 등락에 따라서 내 마음도 뭐 벌렁벌렁 하죠. 가슴이 벌렁벌렁 하죠. 뭐 손실이 났다, 이익이 났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양매수를 포지션을 진입해 놓게 되면 이 그림에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락을 주어도 버티는 겁니다. 등락을 주면 줄수록 전반전 초반전에 등락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러닝 스텝 구간이 한번 나올 것이다. 자, 아장아장 베이비 스텝 구간 이후에는 러닝 스텝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러닝 스텝 구간이 여기서 12시 44분까지 한 방 딱 강하게 진행이 됐죠. 여기서 청산입니다. 네, 청산을 하시게 되면 아주 해피하게 수익을 내고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빨간 띠와 파란 띠, 레드 존과 블루 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존에서는 선물 매수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 존에서는 선물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 존과 블루 존, 제 그 영역을 그림을 차트를 프로그래밍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를 한번 또 보셨고요. 자, 이런 날도 상당히 예, 이런 날도 좀 아침 초반전에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좀 한 모습이 보이죠? 양매수 포인트죠. 정확하게. 아주 뭐 이런 날은 따뜻하게 양매수를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그 패턴의 그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초반에 양매수. 선물 중심값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뭐라 그랬죠? 양매수 진입. 양합이 최저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합 최저점 강하게 11시 16분에 강한 흐름을 한번 줬죠. 여기서 콜 청산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청산하실 때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콜도 청산하셔야 되고 풋도 청산하셔야 됩니다. 간혹 청산하실 때 콜은 플러스고 풋은 마이너스인데 콜 청산하고 풋은 원금 오면 청산해야지 라고 풋은 청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치면 어떡합니까? 그죠? 풋은 완전히 깡통이 되는 거죠. 먹었던 거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콜에서 먹은 수익을 풋이 깎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은 동시청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청산은 반드시 콜과 풋을 동시청산. 동시 진입했으면 동시청산으로 나와야 돼요. 콜과 풋이 이 두 놈이 말이죠.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콜이 먼저 나오고 풋은 뭐 나머지 공부하고 잘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양매수의 또 청산의 원칙입니다. 자, 양매수 진입 데이 트레이딩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양합으로 양매수 진입에 대한 부분, 그 논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수급으로 이제 양매수 진입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진행이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항상, 시장의 그 주포, 메이저는 외국인일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사실 시장의 메이저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흐름 수급 차트를 보시면 장 후반에 외국인이 매수함으로써 시장이 딱 반등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외국인 수급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이 기관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을 보세요. 지점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교차할 때, 이럴 때가 또 양매수의 진입 포인트가 됩니다. 수급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급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포인트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죠? 예, 그림 확대를 해 봐주시면 콜레가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과 기관의 수급 값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500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수급이 값이 500개 정도예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 갈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나는 하방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선물 순매도로 가겠어. 기관은 나는 선물 순매수로 가겠어. 서로 갈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추종을 하겠어요? 기관을 추종하겠어요? 외국인을 추종하겠어요? 파생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영향력이 큰 메이저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추종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시고요. 외국인을 추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을 추종하시면 하방 쪽으로의 선물 매도 수급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하방으로 시세를 가면서 풋쪽에서의 시세의 가능성, 풋쪽에서의 시세가 크게 수익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매수 진입 포인트, 수급으로 양매수 진입을 하실 땐 뭐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값이 일치할 때를 봐라. 그럼 그 타이밍이 양매수에 대한 진입 포인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항상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든 어떤 그 강의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든 검증은 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옷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략을 입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검증은 1차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예, 강의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한번 해봤죠. 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겠다. 예, 소개를 해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몸에 맞는 옷 전략을 만드셔야 되겠죠. 검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실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것도 이제 호가 잔량 비율 차트입니다. 이것도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활용도 높은 것만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호가 잔량 비율 차트도 보시면 이것도 데이 트레이딩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호가 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선물 그 현재가 창을 보면 하단에 호가 잔량의 순매수 총량과 순매도 총량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이 호가 잔량 비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가 잔량 비율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매수 잔량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얼마나 매도보다 우세한가 그 퍼센테이지로 이제 계산해서 나타낸 거죠. 매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고, 그죠? 상승으로의 힘이 강할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서 90% 정도의 매수 잔량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닥은 어디예요? 바닥은 한 12시경에 매수 잔량 비율이 70% 와 있을 때, 70% 와 있을 때, 선물 지수 마찬가지죠. 여기 바닥, 그죠? 자, 아래 차트는 선물 시세의 차트이고요. 위에 차트는 호가 잔량 비율 차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되죠. 호가 잔량과 자, 선물 시세의 흐름에 어떤 포인트가 거의 일치되죠.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위치에서 또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차트입니다. 메모하십시오. 호가 잔량 비율 차트. 이것도 한번 검색을 메뉴에서 해보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입에 대한 부분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에 대한 부분 양압이 최저가일 때 그때 선물 지수를 활용해서 선물 지수에 대한 부분이 중심값에 와 있을 때 이건 이제 진입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봉에서의 그 수렴되는 위치, 발산 직전의 위치, 그 직전의 위치를 진입을 해보자. 그 직전의 위치를 찾아보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청산이 문제입니다. 청산.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사실 이게 청산이 또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수익의 크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익이 만약에 50만 원 나고 있다. 뭐 100만 원이 날 수도 있죠. 근데 50만 원 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끊어서 청산해야 될지, 그죠?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봐야 될지. 청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청산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콜옵션이든 풋옵션인지 한쪽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 계약 들어가면 분할 청산할 수는 있겠죠. 분할 청산으로 해서 100% 이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청산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콜도 10계약 들어갔고 풋도 10계약 들어갔다 라고 했을 경우는 만약에 한번 딱 변동성을 치기 시작하면 뭐 두 개씩 해서 양쪽에서 2개씩 분할 청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마음이 좀 편하죠. 분할 청산하게 하다가 뭐 마지막까지 한 3계약, 콜 3계약, 풋 3계약, 나머지 뭐 6계약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매매 청산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단계약씩 들어갔다. 이것도 한 계약, 이것도 한 계약. 자, 수익의 크기를 어디에서 정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뭐 저항되는 자리에서 저항되는 자리에서 청산을 노려야 되겠죠. 선물 지수에 대한 저항 라인, 그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선물 지수에 대한 저항 라인을 잡아서 청산을 해야 거기서 단계약일 경우는 수익을 그래도 고점에서 청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머리카락 끄트머리에서 청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고요. 뭐 주식이든 이런 파생상품의 시세든 간에 머리카락 끄트머리에서 청산한다.
뭐 솔직히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깨 정도에서는 내가 팔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 라인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양매수 청산. 자, 뭐 청산에 의해서 뭐 수익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이 뭐 100만 원 수익 중이다. 그러니까 따블이다. 만약에 51포인트짜리 한 개 들어가서 1포인트가 이제 뭐 2포인트, 3포인트 됐다. 100만 원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풋옵션에선 50만 원 손실. 그럼 뭐 50만 원 수익이죠. 그죠? 한쪽에서 100%, 한쪽에서 50%.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양매수 청산 원칙. 청산 시는 동시 청산을 원칙으로 한다. 예, 요거는 조금 약속을 좀 지키셔야 돼요. 예, 대개 이제 양매수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수익 포지션을 청산하고 손실 포지션을 홀딩할 경우가 있어요. 콜에서 이제 수익을 막 먹고 있어요. 콜에서 이제 막 70%, 8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풋은 한 50% 이제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손실 나기 싫어하는 그 어떤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손실 난 포지션을 청산을 안 해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뭐 언젠가는 한번 또 이렇게 손실을 좁혀주는 구간이라든지 원금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말하자면 그런 심리,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고점 매도 또는 어깨 위에서 매도할 때는 동시 청산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매수 진입은 동시에 하는 거죠. 양매수 청산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익 포지션을 청산을 했습니다. 이거 한 70% 콜에서 먹고 있어요. 풋은 뭐 마이너스 한 뭐 50포인트, 40포인트 됐다고 해요. 그럼 분명히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 포지션 등락률 대비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만치 먹었네. 콜은 청산하자. 청산했습니다. 풋은 아깝네. 손실이네. 요거 조금 올라오면 손실 줄이면서 또는 원금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들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깨질 수 있죠. 시장이 막 강하게 또 추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풋은 마이너스 70%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이제 만기일이나 만기일 전날에 한지 만기주 이럴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게 비일비재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그 영업거래일에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에서의 그 청산한 수익금을 풋에서 계속해서 다 손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은 동시에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선물 지수가 뭐 박스에 갇힌 모습이죠. 252.30인가요? 최근의 저점. 그다음에 256, 257, 그 사이. 불과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에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밴드 형성된 그 박스권 흐름인데요. 자, 뭐 시장에서는 뭐 선물이나 파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수익이 잘 안 나는 위치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방향성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초반전에 제가 강의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죠. 박스에 갇혀 있을 때 방향성을 어딘가로 이제 터져주는 모습을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 상황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1월 10일 금요일 날 차트입니다. 금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사실 박스권에 갇힌 그런 장세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장중에는 이렇게 시세가 컸습니다. 256.40에서 252.25. 이게 뭐 한 4.15포인트 정도 움직였죠. 4.15포인트. 이게 시장이 일봉상으로 보면 장중, 뭐 박스에 분명히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 일중 시세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4.15포인트 이렇게 변동성을 주었다라면 굉장히 큰 시세 변동성을 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선물이 평균 한 2.2포인트 뭐 이런 수치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날도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 옵션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강하게 한번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밀어버린 그런 시장의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장중 시세 흐름 한번 보셨는데요. 1월 13일, 자, 월요일 날 한번 시세 흐름을 보죠. 월요일 날 시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시세 흐름 보시니까 박스에 갇힌 모습이죠.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거래량도 10만 3,683개. 거래량도 아주 축소된 그런 양상을 보이죠. 전형적으로 이것도 이제 횡보 장세를 1월 13일 날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1월 13일 날 모습을 한번 봤고요. 1월 14일 날, 자,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도 보면, 어제 그저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아침에 아주 강하게 올렸습니다. 257.25까지. 253.25 아침에 살짝 밀면서 약세 주다가 강하게 올렸습니다. 자, 1월 1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월 14일 날 이제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170포인트 이상 낙폭을 준 급락을 한 그런 장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죠. 심리적인 압박이나 심리적 위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시세가 살짝 이렇게, 자, 그림을 보시면 낙폭을 준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시장을 강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실 뭐 미국 시장과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메이저들은 수급에 있어서 연초부터 해서 많이 선물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하려면 좀 매도 물량이 좀 이제 약화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여기서 253.25에서 257.25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검은색이 시초가 라인인데요. 시초가 라인까지 왔다가 횡보성 흐름 주고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이날도 1월 14일 날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아래 흔드는 것은 뭐 박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흐름 차트의 시황 차트를 또 선물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갭상승 256.35 갭상 출발했죠? 갭상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또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물 지수도 아침에 갭상 출발했고요. 갭상 출발하고서 갭상 출발한 그 시초가 라인 그 자리를 절대 오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뭐 겨우겨우 그냥 뭐 시장 뭐 코스피 지수 플러스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96,000개밖에 안 돼요. 10만 개가 안 됩니다. 이 10만 개가 안 되는 시장, 그런 장세는 뭐 볼 것도 없이 말이죠. 양매수 진입은 뭐 실패하는 날이에요. 일단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선물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시면 거래량이 최소한 10만 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양매수에서 성공했다, 대폭 먹었다라고 하면 한 20만 개의 선물 거래량 뭐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양매수 쪽에 포지션 구축한 사람은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습니다. 장 중에 많이 흔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이거 박스에 갇혀 있어요. 결국에는 장 중에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메이저가 구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 포지션 구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방 쪽으로 가느냐 하방 쪽으로 가느냐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답이 나와요. 방향성을 갖게 되면 터지는 자리로 따라가는 게 그래서 시장의 논리입니다. 박스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들의 수급 조정 상태에 있다. 어떤 수급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한 3만 개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만 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가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는 날, 그날이 시장의 상방으로 강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장이 한번 그 상방으로 아주 상방으로 가기 전에는 물량을 한번 또 뒤흔드는 경우가 있죠. 하방으로 한번 시장을 더 세게 밀어준다든지 이런 양상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하여튼 선물 순매도의 볼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시장에 대표하는 종목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130만 원 안팎에서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흐름이나 동향이 다른 그 여타의 종목들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뭐 결과적으로 뭐 똑부러지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탈출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장세에서는 일단 5일선 후에 지금 시장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5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선물지수 같은 경우 오늘 어제 흐름이 5일선 후에 살짝 올라와서 5일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5일선 터닝하면 되게 위쪽으로 많이 봅니다.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방 가능성을 한 70% 둔다 그러면 하방에 대한 거 한 30% 좀 두겠습니다. 5일선 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지표 그런 부분에 또 근거를 하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누적 순매도가 거의 3만 개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 진입 가능성을 또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추신수 선수 아시죠? 자, 추신수 선수 아시죠? 근데 추신수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C가 이제 추신수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9회 말에 2사, 자, 9회 말에 투아웃 상태에서 역전 그 끝내기 홈런을 친 그런 그 그림, 화면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신수 선수가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MC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런 기쁜 날은 게임이 끝난 후에,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추신수 선수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 아주 폭발적으로 기쁜 날은 또 있지만 기분이 또 패한 날도 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슬픔은 야구 운동장에 내려놓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주 그런 그 끝내기 홈런, 역전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파생 매매를 할 때 오늘 수익이 아주 좋았다 라고 해서 그 기분과 흥분에 젖어서 그 다음날까지 또 뭐 이어진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날 실패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 리셋이죠. 항상 초심으로 들어가서 또 매매를 하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또 매매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주신 선수가 한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항상 매 경기마다 전날에 어떠한 승리와 패배를 다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마인드 리셋에서 다시 게임에 임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파생 매매가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양매수 부분을 한번 초지일관으로 한번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계속 마인드 리셋 하면서 하루하루를 데이를 해본다면 잃지 않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